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언론 인터뷰가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 면회를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떠시던가요? 건강해 보였고요. 예. 경남 도민들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예. 염려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예. 네, 제일 걱정하는 게 이 경남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많은 일들이 도지사 공백으로 지체되거나 정체되는 거 아니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예. 그러니까 340만 경남 도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부산 경남 제2신항 문제, 예. 그 부산 경남 KTX 문제, 김해 신공항 부지 재검토 사업 등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예. 1심 판결 기록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유무죄는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현직 도지사를 이 법정에서 구속시킨 사상 전례 없는 그런 판결이었던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돌아보고 2심 재판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지 예. 변호인과 차분하게 2심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 주로 주셨습니다. 네. 의원님이 참 평소에도 이 김 지사님하고 친분이 두터웠나요? 제가 이제 92년도에 처음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학생운동하다 서로 구속이 되었었던 상황인데요. 서울구치소에서 만나셨군요. 예, 92년도에 그때 예. 만나서 거기서 만나서 인연을 맺었고요. 그 뒤에 이제 국회 보좌관도 다른 그 방에서 쭉 진행을 했고, 예. 이러면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쭉 관계를 맺어왔던 1년 선후배 사이인데 사실상 친구죠. 네. 그런 또 인연이 있으시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 김경수 지사 1심의 좀 부당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거듭 주장하고 있어요. 기자회견도 하셨고 또 대국민 여론전도 펼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지만 예전에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상당히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는 도주 우려가 없어서 보통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허다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죄다 무죄다 이건 재판부의 소관이니까 이렇게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그리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또 드리쿠잉 일당의 어떤 그 진술을 조작하고 꽤 맞춘 이런 흔적이 구치소에서 압수수색되어서 이제 증거물로 채택되었을 정도인데 그게 과연 이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켜버릴 만큼의 그런 사유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강한 의문이 좀 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적부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드루킹 일당이 가지고 있는 진술의 일관성의 부재 그리고 또 허위 진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국민적으로 각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심증에 기반한 이런 재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무리한 판결이었다. 이런 게 대다수 우리 당내 정서인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설사 유무죄로 다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시켜버린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강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게 왜 구속시켰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요거 갖고 지금 따지나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당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판결문 자체에 대한 그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가까운 많은 분들은 그건 이제 2심에서 따져볼 일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국책 사업, 대형 사업, 그다음에 경남 도민들의 수건 사업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충분하게
진술에 대한 방어권 이런 부분 행사할 수 있도록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선결될 그러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도 여러 가지 기류가 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문제 그 모습만 가지고 당 전체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은 이제 아니신데 이제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판결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재판 불복종이 아니냐, 2심에 영향을 주려는 태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또 일정 부분 국민들이 또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하고 계시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으로 큰 결단에서 이 판결을 내린 건데, 황교안 후보나 김진태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판결 불복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존중돼야 될 헌법적 정신이고 가치이지만 사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행정부가 국민 정서에 반하고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그런 판결을 했다고 일각에서 판단되어지면 저는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판을 뛰어넘어서 판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법부에 대해 구체적 위해를 가했다든지 이런 위법한 행동들이 더해졌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정도 비판도 못하는 건가요? 이건 판결 불복하는 좀 다른 것이고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얼마든지 정당과 개인이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심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심하지 않다를 떠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판결을 놓고 그 판결에 대한 이 부정해버리거나 정체성들을 막 해석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왜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작업들까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논리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단순히 우리 이런 의견이다 이제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거칠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판결문 분석했던 거고요. 그 판결문 분석 역시 당 주류의 인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 분들을 모셔서 이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한 의견들을 물었고 그것을 국민께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 전체가 그렇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뭐 법률 지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뭐 보석 신청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 뭐 어디까지나 보석 신청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김경수 지사와 2차 변호인단들이 전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요. 당은 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 쪽에서 요청하는 이런 어떤 그 법률적 검토라든지 보강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있다면 그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마치 당이 재판 전체를 주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재판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인식되어지는 것 지금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당은 당대로 역할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김경수 지사와 2차 변호인단이 잘 상의해서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왜 이렇게 좀 많이 심하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제 최고위원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 차례 어떤 그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당으로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구속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부당하다, 무리한 판결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이지 이게 마치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2심 판결에 어떤 그 이 결과를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이런 정도의 무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자회견 혹은 판결문 분석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보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 그 무슨 뭐 상권 분립을 훼손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예, 그런 같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장도 예.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어떤 이 판사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판결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예. 그러면 안 된다고 대법원장도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것을 무슨 뭐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듯이 우리 역시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는 발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부정과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다른 질문 해볼게요. 네. 지금 국회가 2월 국회가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네. 지금 손혜원 국정조사 또 5.18 망언 파문 요 두 개 때문에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2월 국회 지금 이게 2월 국회 열 생각이 있긴 있으신 거죠? 저는 정말 민망해 죽겠습니다. 2월을 이렇게 허송한 그러니까요. 시간이 예. 허송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예. 2월 국회는 당연히 정상화되어서 대정부 질문도 하고 대표연설도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를 통해서 금년 사업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꽉 막혀 있는 게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예. 정부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보해야 되는 건데. 자, 정부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고요?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하는 것이 이 의견들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건 좀 이렇게 작심하고 말씀드리자면 예. 자유한국당의 대표 경선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그분들을 공언해왔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해서 말씀 나눠보면 예. 전당대회 때문에 뭐 사실상 국회 정상화되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주세요. 그런데 뭐 하루 남는데요? 그러면 그 전당대회 끝나면? 예. 그러면 이제 28일에 연다는 건가요? 3월 법적으로 확정된 건 2월, 4월, 6월 임시국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3월 임시국회를 당연히 소집을 해야죠. 3월 임시국회를 합의해서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손혜원 국정조사 분명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의견들을 냈어요. 예. 이익 충돌하는 부분들이 꽤 많으니까 전수조사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한 발짝 더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 무조건적으로 특정한 개인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뭐 의회를 정상화시켜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로 예전에도 서울교통공사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국조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예. 여야 간에 합의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드림랜드 사건들 막 터지고 이러면서 그 대상과 범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무망해지고 지금 뭐 형체가 흐물흐물 사라졌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 앞에 책임지지 못할 정치적 합의 이렇게 남발하는 거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조건 없이 정상화시켜서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허물이 우리 특정한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몰린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 집단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규탄과 비판의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에 기반해서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특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당연히 열려야 될 국회 정상화 이런 부분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특정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제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뭐 야당은 그렇게 잘못한 걸 알겠는데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이 양보한 건 뭐죠? 지금까지 예. 법에 따라서 예. 국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2월 국회, 4월 국회, 6월 국회, 그리고 정기국회는 법에 명문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양보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어떤 이 당과 당의 가치와 정체성과 결부된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자기 당이 해야 될 역할과 책무는 예를 들어서 5.18 그 인사들에 대한 제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특정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비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대단히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72비를 좀 가려주시고 무조건 정상화시켜서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국민적 심판과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전제와 조건 없이 국회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